안녕하세요. 잃어버린 마음을 찾기 위한 마음찾기입니다. 이 영상은 사실 잃어버린 마음을 찾기 위해 저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으로 인한 불안감에 빠진 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사실 이 영상은 저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제가 요즘 나 스스로에 대한 가능성에 의심이 들고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꽤나 노력을 들여서 준비한 일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제가 노력하고 열정을 쏟은 만큼 인정을 받지 못한 일이었죠. 우리는 살면서 이러한 일을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여러분이 몇 살인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느껴온 좌절, 실망감을 앞으로 50년, 60년 더 느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괴로운 삶이네요. 그쵸?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던 일, 친구들에게 무시당한 일,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한 일, 내가 노력한 것의 절반의 힘으로 나보다 더 많이 성취하는 동료, 한 번의 무대를 위해 몇 달을 고생해서 준비했는데 한 번의 실수로 망쳐버린 일, 이런 일을 주기적으로 50년을 더 겪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떠신가요? 삶의 이유를 모르겠고 행복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죠? 노벨 문학상 수상자였던 장폴 샤르트르는 그의 저서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라는 책에서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이다 라는 말을 남깁니다. 곧 인생이란 birth, 탄생, death, 죽음 사이에 choice, 선택이라는 것이지요. 가끔 인생이 흘러가는 대로 지나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은 전부 우리가 선택한 것들의 결과물인 거예요.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당신에게 선택할 수 있다는 특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신은 너무 착하고 너무 심각해요. 당신은 너무 착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겪고 괴로워하는 와중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합니다. 내 친구가 나를 오해해서 나에게 화낸 일이 있다고 해봅시다. 흔한 일이죠. 이런 일을 겪고 당신은 몇 날 며칠을 이불 속에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있어요. 뭐가 문제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갑자기 화가 났다가 갑자기 의기소침해지고 우울해지고 그것을 반복해요. 사실은 당신의 친구가 당신을 오해해서 급발진하며 화낸 것뿐인데 사건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요. 화낸 친구를 배려하면서까지. 그리고 당신은 너무 심각해요. 모든 사소한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요. 살면서 정말 많이 봐왔던 사람들 유형 중 하나가 모든 것에 심각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 다들 행복해졌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조금씩 발전하고 부유해져 가지만 하나같이 자신이 불행하다고 말하고 자기 자신을 더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실수로 우산을 놓고 왔는데 비가 온 날에는 그 사실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왜 항상 내가 하는 일마다 이러는 거야 라고 반응해버립니다. 정말 그냥 우산 하나를 놓고 왔을 뿐인데 당신은 하는 일마다 꼬이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객관적 사실 하나를 30배, 50배, 100배의 주관적 사실로 만들어버립니다. 차라리 주식을 하시지. 우산 하나를 놓고 왔던 것을 다르게 받아들여 보면 어떨까요? 어라? 우산을 놓고 왔네. 우산을 놓고 오는 날에만 비가 오는 건 진짜 신기하고 재밌네. 누군가의 음모 아닐까? 하고 농담하면서 웃어 넘겨봅시다. 사소한 일 앞에서 당신은 그것을 하나의 웃어넘기는 해프닝으로 선택할지
아니면 당신의 인생을 부정해버리는 심각함으로 선택할지, 그것은 당신의 자유입니다. 원하는 것을 선택하세요. 두 번째로, 가끔 남 탓도 해봅시다. 이러한 고민을 겪은 착한 사람들은 자꾸 외부에서 일어난 상황과 원인을 나에게서 찾아요. 동료가 나보다 쉽게 목표를 성취하는 이유가 내가 부족해서일까요? 바람핀 애인의 원인이 내가 가진 게 없어서라고 느껴야 할까요? 부모님의 빛의 어려운 집안 환경이 내가 부족해서 생겨난 것일까요? 우리 가끔 남 탓도 해봅시다. 여러분이 겪는 고민은 대부분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게 만약 여러분 잘못이라도 가끔 남 탓도 좀 해봅시다. 지금까지 너무 착하게만 살았잖아요. 뭐 어때요? 비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비교를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세상은 전부 비교라는 시스템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기업 간의 경쟁, 군사력, 그리고 취업에서도 결국 수많은 지원자들을 비교해서 신입사원을 뽑는 거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비교를 피할 수 없다면 이용해 먹어봅시다. 좋게만 생각하면 내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비교의 예를 들어볼게요. 동료가 당신보다 쉽게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당신의 부족함이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당신은 당신이에요. 그리고 그 동료의 모습이 영원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은 행복할까요? 아니요. 그 사람도 자기보다 더 높은 위치의 존재를 보면서 절망하고 불안해할걸요? 애초에 그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혹시 잘못된 전제를 두고 비교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비교가 아니고 열등감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것 뿐입니다. 일이라는 주제 한 가지만 가지고 비교를 하는지, 그 사람과 당신의 존재 자체로 비교를 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비교하면 당신은 절망하고 우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보다 쉽게 일을 해내는 사람의 이유가 무엇인지, 노하우가 무엇인지 쓱 뽑아먹을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당신보다 그 일에 쏟는 시간이 훨씬 많은 거라면 그 시간 이상으로 쏟아보던가. 만약 이런 비교가 아니라 그 사람과 당신의 존재로 비교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건 완전히 잘못된 비교예요. 두 사람의 생김새도 다르고 신체도 다르고 냄새도 다르고 가진 환경, 입고 있는 빤스까지 다른데 어떻게 비교를 할까요? 복제 인간이라면 모를까. 각기 다른 인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빛나는 것이 있고 내가 빛나는 부분이 있어요. 차라리 과거의 나와 비교를 하세요. 잘못된 전제로 비교하는 사람은 그냥 너무 착해서 그 사람을 올려치게 해주고 자기 자신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려치게 하면서 열등감을 느끼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와의 비교를 제대로도 해보고 가끔은 고민의 이유를 나에게서 찾지 말고 남 탓도 좀 해보고 그럽시다. 처음에 제가 준비했던 일이 인정 못 받았다는 말을 했죠. 그래서 저는 저에게서 이유를 찾지 않고 심사위원 눈이 단디 삐었네 라고 생각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동시에 다음 기회에는 신봉사가 와도 알아볼 수 있게 쌈뽕하게 보여줘야겠구만 이라고 생각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만약 제가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나에게서 찾기로 선택하면 저는 제가 지금까지 10몇 년을 공부해오고 준비했던 모든 것을 부정하는, 제 자신을 부정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실패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까요? 당신 같은 착한 사람들은 실패를 하고 나면 굉장히 무너져 내려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가방에 넣은 쿠쿠다스 멘탈이었거든요. 그 시절에는 준비했던 일이 실패를 겪으면 2주 동안 집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도 않고 사람도 만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 실패를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고 내리는 게 너무 괴로웠고 누군가 나를 위로하는 것조차 가식이 아닌가, 속으로 비웃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심각하게만 받아들였죠. 그 상황 속에서도 억지로 웃으면서 아, 나 괜찮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굴욕적이라고 느꼈어요. 근데 수많은 실패를 겪고 수많은 좌절과 절망을 겪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달은 것은 실패는 항상 나에게 언젠가 도움을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 도움이 더 큰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내면의 성숙, 실력이 상승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부끄럽지만 제 얘기를 하자면 전 2년 동안 만난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갑자기 헤어지자고 해서 제가 아무리 설득을 해봐도 들어주지도 않고 거의 일방적으로 헤어졌죠. 그리고 며칠 지나서 그분 프사가 바뀌더라고요. 웬 인생 네컷 사진이. 저는 그때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못한 상황이라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그 프사를 보고 저에게 미친 듯이 연락이 왔습니다. 심지어 어른들에게도. 제가 얼마나 굴욕적이고 수치스럽고 분노했을까요? 완전히 연애 실패잖아요, 이거.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고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겠다라는 분노도 느끼고 인간에 대한 혐오도 느끼고 별의별 감정을 다 느낀 것 같았어요. 근데 이 실패가 저에게 가져다 준 선물이 꽤나 컸습니다. 이 실패는 저에게 용서라는 선물을 주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인간을 용서해? 라고 할 수 있겠죠. 당장 찾아가서 사람들 앞에서 개쪽을 줘야지 라고 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런 선택지도 있죠. 사실 저 사람은 내가 자기를 용서했다는 사실조차 몰라요. 내가 혼자 마음속으로 용서를 하게 된 거죠. 왜 용서를 했냐고 물으면 그냥 시간이 조금 지나서 침착함을 찾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가성비가 뛰어난 선택지였어요. 그냥 내가 내 마음을 가볍게 하기 위한 선택이었는데 이렇게 떠나간 사람을 용서하니 제 마음에 묵직하게 눌려있던 바위가 빠진 느낌이 들었고 오히려 기분이 후련해졌어요. 그리고 점차 그 사람이 생각나지 않게 되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 용서를 하고 나니 당시에 다시는 사람을 믿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만 살 것 같은 내 자신이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을 주고 표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용서라는 것을 배우기 전보다 훨씬 자유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이렇게 실패는 당신에게 언젠가 반드시 도움을 줍니다. 단순하게 보면 똑같은 이유로 다음에는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위험 하나를 없애줄 수도 있고 저처럼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선물을 줄 수도 있어요. 이제 저는 실패를 기대합니다. 실패하면 또 분명히 나에게 배송될 럭키박스가 있다는 것을 아니까. 대개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 착합니다. 너무 착해서 이런 힘든 상황을 겪는 중에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요. 너무 착하고 겸손해서 누군가 갑자기 나를 칭찬해주면 에이, 아니에요 하면서 오히려 숨어들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칭찬받을 때 겸손하려고 하는 태도가 다른 사람 눈에 좋게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한번 착한 짓을 그만해 봅시다. 누군가 칭찬이나 선물을 주면 활짝 웃으면서 뻔뻔하게 받아봅시다. 착한 거 그만하고 우리 약간 재수없고 약간 이기적인 느낌을 넣어봅시다. 착한 짓 그만해보자고 나쁜 사람처럼 욕하고 쓰레기 버리고 거친 행동을 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자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 그렇게 칭찬을 해주었을 때 에이, 아니에요 라고 대답하는 것보다 약간 재수없게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대답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이기적인 행동인가요? 아니겠죠?
이렇게 사람에게 대답하는 것을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내 안에서 알 수 없는 자신감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자신감이 생겨나면 눈빛도 바뀌고 자세도 바뀌고 표정도 바뀌어요. 그리고 무의식 중에 내가 나를 인정했다는 사실이 뿌듯하게 느껴져요. 누군가 당신을 칭찬한다면 당신은 어떠한 대답을 선택할 것인가요? 사람들은 대개 다른 사람을 올려치게 해주지 않아요. 사람들은 당신을 올려치게 해주지 않습니다. 나라도 나를 올려치게 해주고 내 가치를 높게 책정해 줍시다, 우리. 내가 될까? 보다 내가 안 될 이유가 있나? 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내 자신을 높이 책정하고 그 눈빛, 행동이 나올 때 사람들은 나에게서 뭔가가 있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좀 이기적이라는 소리 들으면 어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내려치게 할 때 착한 아이처럼 상처받고 있는데 괜찮은 척 가만히 바라보는 것보다 낫잖아요. 여러분, 오늘 휩쓸려 가면서 살아가는 당신에게 또 B와 D 사이에 있는 C, 즉 선택에 관해 얘기해 봤습니다. 날 휩쓸어 가려는 현실은 내가 바꿀 수 없고 나에게 좋게 바뀔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내 마음과 내 선택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하세요.